오늘 매일그대와 3부 초대석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의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옷을 입은 그 컬러가 화려하고 화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봄이 오고 하니까 뭔가 칙칙한 색깔보다는 좀 화사한 색을 그런 색에 눈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날씨도 주말만큼이나 좀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좀 흐리죠? 어떠셨어요? 그래도 오시는 길에? 예, 지난주보다는 훨씬 낫죠. 지난주는 비가 계속 왔죠. 여기가 지금 장마인가 지금 시기를 잘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날씨가 변화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오후에는 또 화창해진다고 일기예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날씨가 어쨌든 비가 그쳐서 너무 좋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또 2월 마지막 주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희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들어보셨나요? 수술하고선 네. 주변에서 종종 수술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수술 얘기만 들으면 제발 아니면 재수술해야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부담 갖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네.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증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이거 의학적인 명명을 할 때는 failed back surgery 신드롬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아, 뭔가 실패라고 하니까 수술 잘못됐나? 뭐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꼭 수술을 잘못해서라기보다도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엉뚱한 곳을 수술한 경우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 또 수술 과정에서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그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눴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 수술 잘 됐다고 우리가 보통 흔히 주변 분들 또 메디컬 닥터가 이렇게 얘기해서 안심하고 있는데 왜 계속 아픈지 뭐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몇 개월이 지나도 계속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한 재수술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또 이거를 또 어떻게 또 금전적인 비용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갖고 가는 그런 스트레스와 또 가족들의 고통들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수술만 하면 안 아플 줄 알고 했는데 해보니까 별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 섞인 그런 근심 섞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고선도 예를 들어서 요추 부위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팔을 위해서 목 부위에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위에 수술했는데도 이 통증과 뭐 다리 팔 저림이 계속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난다고 해서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이게 더 아프고 통증이 지속되는 것일까? 이런 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failed라고 해서 실패라고 해석하면 수술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를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보다는 다른 곳에 문제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술했다고 또는 어디 가서 치료했다고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닥터의 지시에 따라서 또 일상생활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렇구나. 원인을 볼 때 수술 후에는 이제 변형되게 돼 있어요. 척추뼈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 부위에 변형된 것으로 인해서 이상이 발생하거나 네. 그 변형으로 인해서 근육과 근육의 변화나 신경장애 및 심리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수술을 하면은 구조가 똑바로 딱 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기보다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척추 수술 부위 아래 위에 우리가 수술 전과는 달리 큰 하중을 우리가 받쳐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수술로 인해 척추 주변에 근육과 인대 조직에 손상으로 있고 변형이 일어났는데 이들을 지지하던 척추뼈의 움직임이 당연히 그런 이유로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기간이 있는 건데 회복되는 기간이 있는 건데 그 기간을 무시하고선 일상생활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서둘러서 한다든지 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움직이거나 걸을 때, 앉아 있을 때, 일어설 때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이거나 이런 동작을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 소프트 티슈들이 근육 힘줄 인대들이 상함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처가 있는 조직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신경 주위에는 유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유착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을 때 신경을 자극하게 되어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 통증이 재발하거나 다른 부위로 옮겼다면 당연히 일상생활의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삶의 질적인 저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짜증나고 주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수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뭐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 수술 후에 통증이 있고 하면 정말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런 원인이 있는데 치료는 어떻게 할 수 네,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위에서 척추 주변의 치료할 때는 척추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척추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여러 척추 관련 질환에 관련돼서 수술하시고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주변에는 굉장히 약해져 있고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네. 그럼 그분들은 그 내가 얼마만큼의 행동 반경이 나한테 allow 수 있는지 허락되는 건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인지하지 못해서 내가 하던 대로 그냥 무심코 하다가 아이고 하다가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척추 사이에 눌려져 있는 공간을 또 바로 잡아주고 뼈가 주저앉지 않도록 재활 운동이 또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척추 수술 후유증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벌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증상이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좋으신 닥터분들 또 카이로프락터들 그 병원에 찾아가셔서 약해진 척추뼈와 추간판 및 주변 조직들을 강화하는 치료를 시행하고 척추부에 집중된 스트레스를 풀어줄 때 네. 그리고 삶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고 할 때는 굉장히 탁월하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재활운동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재활 운동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 환자 같은 경우에들 대부분들이 이제 가동 범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인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제끼고 할 때 고개를 수그리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우리가 60도의 노멀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 범위가 움직이게 되고 뒤로 갈 때는 50도 정도로 우리가 제쳐지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수술 후 같은 경우에는 회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당연히 뭐 고개 숙일 때는 10도, 20도 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낮게 아니면 좀 더 호전된다면 30도 이렇게 갈 수 있고 뒤로 갈 때도 당연히 그런 상황이 있죠. 네. 그러면 내가 물건을 줍기 위해서 바로 수그릴 때 최대한 밑에 부위 안정성을 골반과 하체와 그다음에 배와 엉덩이들 이 부위가 안정성 있게 박스가 내려가듯이 스퀘어처럼 안정적으로 업앤다운 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네.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아. 그리고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 특히 앉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수술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누워서만 계속 누워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자꾸 머슬들 상처난 것들을 자극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 내 범위에서 누워서 자극한다라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허리를 안정성 있게 먼저 첫 번째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베드라든지 침대라든지 여기에서 그 상황에서 복부를 잡아 당겼다가 풀어줬다가 잡아 당겼다가 풀어줬다 할 때 반드시 호흡이 들어가야 되죠. 네. 참았다 으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미컬하게 호흡을 통해서 복식 호흡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는데 근육이 수축할 때는 호흡을 내뱉는 동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늘어날 때는 쉽게 해서 호흡을 들어 마신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힘쓸 때 배와 같은 경우에는 복부가 줄어들 때는 호흡을 후 내뱉는 동작. 그 다음에 등 쪽이 만약에 허리 뒤쪽에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이렉트 스파이니 머슬들이 자극될 때는 얘가 하늘로 올라올 때잖아요. 네. 그때는 다시 호흡을 후 어느 파트로 내가 집중해서 재활을 일상생활을 하느냐, 머슬을 타겟 존이 어디냐를 알고선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 몸을 틈나는 대로 조금씩 자극 주면서 움직이는 거죠. 막 주장스럽게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안정적일 때는 그 부위에 대해서 조금 더 로드를 준다든지 뭐 다리를 가볍게 올리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중동, 쉽게 해서 스태틱 엑서사이즈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가만히 처음에는 어떤 뭐 1도든 2도든 5도가 움직이는 가동 범위 내에서 누워서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정지된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동작에서 정지된 상태를 버티면서 호흡을 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가동력을 그 가동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네. 그런 키네틱한 같은 속도로 같은 가동 범위 내로 움직이는 동작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고 나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워서 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이렇게 조금씩 그렇죠. 움직여주고 그렇죠. 또 운동을 해야지 더 음흠. 회복이 빨라지죠. 빨라지는 그렇죠. 거네요.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가 머슬들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애트로피라고 해서 근육 위축이 생겨요. 네. 그러면 나중에 재활할 때 다시 통증이 가라앉더라도 그 부위를 다시 재활할 때는 시간이 그것만큼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처음에는 네.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꼼짝 말고 그 안에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틈 나시는 대로 살짝씩 움직이라는 거죠. 누워 있어서도 다리를 올리는 것처럼 팔을 들어서 하는 동작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잠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할 텐데 지금 원장님께서 채팅창 보고 너무 웃으셨어요. 저희가 적절한 시간에 딱 브레이크를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청취자분들은 오늘 원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오신 우리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용보다 딴 데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래 좀 많이 신경 쓸 일이 있어가지고 지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목이 탄다고 물 좀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시고. 원장님 목이 타시면 중간에 드셔도 됩니다. 네. 제가 설마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겠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저희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이 영어로 이게 failed back surgery syndrome이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청취자 한 분께서 이 failed라는 단어가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뭔가 그렇죠. fail, 학교에서도 fail했다 이러면 굉장히 두려운 단어잖아요. 네. 어려운 단어 장렬이라고. 네네. 저도 살짝 fail해서 헉 하셨다고.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얘기하신 게 그렇다고 수술이 뭐 실패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자체로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이 잘못할 경우도 소수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맞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음. 예를 들자면 일반 환자분들 수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보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흡연은 삼가하셔야 돼요. 네. 이유는 담배 속에 니코틴 이 성분이 수술 후 뼈가 서로 굳어지는 융합에 필요한 그런 혈관, 신생 혈관 형성을 네. 니오지노제네시스라고 하는 이런 신생 혈관 형성을 억제하면서 콜라겐 등의 골 형성에 필요한 여러 그런 인자들, 팩터들의 유입을 차단시키죠. 네. 그래서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돼요. 음. 그래서 수술 후에 금연은 재활 운동과 더불어서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전에도
담배 금연에 대해서 금연과 척추 건강에 대해서 산소 공급 막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금연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주변은 담배 피시는 분 별로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 근래에도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 디스크 환자 때문에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을 서로 기로했었던 분인데 수술하기 전에 보수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최대한 기피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수술을 하지 않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아. 생활 습관이 그와 같이 무너져 있는 생활 습관을 장시간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직업 특성상. 그래서 이분을 치료하는데 이분은 오실 때마다 담배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병원 문 앞에서 담배 한 대 피시고 오시고 그래서 이분에게도 제가 그런 생리적인 또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네.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담배 병원 앞에 그러면 안 되시고요. 최대한 자제하실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운동할 때는 내가 가동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 때 이쪽은 잘 되네 하고선 막 한쪽 팔만 아니면 한쪽 다리만 또는 누워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골반을 네. 좌우로 튼다라고 했을 때 한쪽은 예를 들면 왼쪽은 많이 돌아가는데 오른쪽은 얼마 가동 범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동 범위가 낮은 쪽에 눈높이를 맞추셔가지고 네. 반대쪽 많이 움직이는 부위를 최대한 가동 범위를 줄여서 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죠. 한쪽이 잘 된다고 그쪽만 너무 네, 맞습니다. 많이 운동하면 안 되고 밸런스를 양쪽 맞습니다. 맞춰야 되는군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균형이죠. 균형. 어떤 동작을 어떤 일상생활을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균형 잡힌 그런 행동 가동 범위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 사람은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퍼포먼스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결과들이 좋아지겠죠. 더불어서 부상의 위험에서 훨씬 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음흠. 그렇군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안정적으로 할 때 수술 후의 침상 안정보다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서서히 척추와 근육의 운동을 늘려가도록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허리에 근력이 강화되면 척추를 받치는 힘이 늘어나서 디스크의 재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뼈가 지탱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통증이 개선되죠. 네. 단거리 운전도 우리가 보통 수술 후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5일 7일 정도 입원 후에 수술 후에 퇴원하면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관리하면서 조금씩 모니터한다면 단거리 조금 거리를 운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도 조심스럽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의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척추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까지는 수술 부위의 안정을 돕는 재활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걷기라든지 체중 부하를 최대한 작게 하는 거, 네. 걷기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앉으면 주저앉을 거예요. 이런 동작은 하면 안 돼요. 네. 최대한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걷는 것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서서 걸으려고 할 때 몸이 무너졌어요. 중심선이. 그래서 귀와 어깨와 골반과 발목, 복숭아 뼈가 있는 데까지가 한 선으로 쭉 내렸을 때 딱 바르게 직립보행을 하면 좋겠지만 배가 불룩 나간다든지 허리가 뒤로 구부정한다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목에 긴장은 많이 있고 허리에 긴장을 초래하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던 걷기를 최대한 자제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자전거도 자제하시고 척추 수술 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조금 가동이 침상에서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가동이 된다라면 처음에는 문틈이라든지 우리 도어 프레임을 우리가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선에 맞춰서 손가락 터치하고선 몸이 배로 나갔는지 뒤로 나왔는지를 내가 인지하면서 걸음걸이를 제자리에서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또는 벽을 그냥 잡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 손을 대고선 걷는 연습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몸이 한 발 한 발 들릴 때 축축 처지지 않게끔 그러려고 하면은 호흡을 내가 원활하게 리드미컬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랫배와 엉덩이가 힘을 쫙쫙 쪼아주면서 가는 그런 쉽게 보일 수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수술 후에 또는 우리가 척추 주변에 디스크나 아니면 요추 염자라든지 근육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이 그런 동작할 때는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자체가 벌써 운동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갈 때도 이런 분들은 수영장에서는 내 가슴 높이보다 낮게 허리 배꼽 정도로 그런 물 높이에서 걷는 거라든지 네. 왜 그러냐면 부력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힘이 부담스럽게 활처럼 이렇게 제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걸어가려면 자꾸 몸이 제껴지죠. 네.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근육이 긴장하면서 안 넘어지려고 내가 몸을 유지하다 보면은 긴장성 근육 수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걷기 운동이 우리가 가볍게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말씀이 척추 수술 후에는 이렇게 자세가 바로 서지지 못할 경우에는 걷기 운동도 사실 힘들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 후에 보조기가 착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네. 이렇게 똑바로 쓰고 싶은데 못하면 무너지니까 네. 무너지면 다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수술 후에 보조기를 착용할 것을 권장해요. 그래서 보조기도 일반적으로는 2주에서 3주 정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이유는 한 달 이상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허리 주변의 근육이 약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애트로피라고 해서 근육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또다시 시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수술 후 1개월 이후부터는 허리의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을 서서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허리 근력 강화 운동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스트렝싱이라든지 강화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또는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통해서 보행 운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적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술하지 않은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아니면 뭐 어디 목이 아프다 특히 허리 아프신 분들 걷는 게 좋다면서요. 걷는 거를 열심히 하고선 병원에 오셔서 아프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앞바디 오른쪽 왼쪽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 부위가 무너져 있고 균형이 손상이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억지로 트레드밀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걷는다든지 한 바퀴 돌았네 그 성취감을 느끼기 이전에 벌써 근육이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부위에 대해서 손상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거보다는 내가 먼저 안정적인 상황에서 네. 내가 얼마나 이거를 오래 할 수 있는지 스텝 바이 스텝을 하는 거죠. 네. 스키를 배울 때도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또는 다른 자전거 아니면 달리기 할 때도 스텝 바이 수영 배울 때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처음 동네 조깅이라든지 네. 워킹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반드시 내 몸 선이 엉덩이, 허리, 가슴, 목, 머리가 똑같은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블럭이 박스가 있어서 이 박스를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내가 만들었다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움직이는 거. 네. 이게 걸음걸이거든요. 또는 이게 달리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항상 복부와 엉덩이와 배의 허벅지의 안정성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 없이 했다가는 낭패를 보실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처음부터 너무 운동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음흠. 늘려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한 분이요. 4931님께서 아까 원장님께서 내 자세 확인할 때 그 도어 프레임에 서서 이렇게 뭐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설명해서 옆구리 네. 선을 어떻게 확인할 그래서 수 있는 옆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의 중력선이라고 할게요. 귀에서 추를 하나를 툭 던졌어요. 그러면 이 추에 내 어깨의 꼭지점과 손을 바로 축 내렸을 때 힙, 엉덩이 쪽에 뼈가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네. 네, 그 위치, 그 다음에 복숭아 뼈 모두가 다 돌출된 부위잖아요. 네. 이 선이 지그재그가 아니라 나란하게 되려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네. 일직선으로 쫙.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성분들은 그 팔, 어깨와 팔꿈치와 손목을 축 떨어뜨렸을 때 내 몸통을 보시면 앞가슴과 뒷가슴이 균형이 얼마나 대칭성인지. 예를 들어서 가슴이 많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여성분들 앞에 책상에 기대고 오래 있다 보시면 복부에 근력이 약해져 있는 거, 엉덩이에 힙에 근육이 약해져 있는 거는 처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앞쪽에 립케이지가 갈비의 앞부분이 훅 들려서 하늘로 향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슴이 이렇게 똑바로 쓴 상태에서 제낀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등은 오므라져요. 앞은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한 곳이 늘어나면 반대는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것을 먼저 줄이는 게 균형을 맞추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복부의 힘이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네. 복부와 쉽게 하면 케겔 운동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잡아놓고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안정된 우리가 균형된 몸을 유지하면서 연속성인 걸음걸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손가락을 그 옆선에서 그대로 살짝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터치를 하시고 이거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게끔. 쉽지 않죠.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걷기가 좋다고 해서 그냥 자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 걷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주변에 그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재활 운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카이로프락터라든지 아니면 메디컬 닥터들한테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충분히 다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맞습니다. 좀 운동도 그렇게 내 몸에 맞게 하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8562님께서 젊어서 몸 관리하셔서 나이 먹어서 고생 말자고 그런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원장님, 저희 이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정말로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네. 또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낭패를 보시면서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라고 호소하신 분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수술은 필요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보수적인 방법. 왜 그러면 우리 몸은 수술 후에는 구조적인 변화와 또한 우리 조직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될 선에서는 적절한 치료 방법과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그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호전이 안 됐다. 이때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죠. 그리고 이런 수술을 한 후에도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네. 특히나 음주라든지 담배라든지 흡연 이런 것들 이런 일상생활의 습관 또한 운동을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의를 받았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지 할 때는 서서히 내가 균형과 그 다음에 리듬과 그 다음에 내가 호흡을 잘하는지 어떤 동작 어떤 운동이든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치료와 병행한다면 다시는 수술대에 오르는 이런 일들을 그런 재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달라스에 계신 많은 분들 한국으로 뭐 조금 저기 하면 한국으로 다 가시려고 하시는 얘기를 제가 종종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최대한 믿고 신뢰하면서 본인의 병들을 자꾸 키우지 마시고 그 환자분들을 또 의료진들은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의 삶의 퀄리티를 최대한 같이 옆에서 보조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전문진들하고 함께 건강한 그런 라이프 그런 생활들을 하시기를 이 시간 빌어서 또 한번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세미양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저희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네. 건강하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